곧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시즌이죠. 어린이집 계속 보낼까 유치원 보낼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두 곳 다 근무해봤던 선생님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딱 다 비교해 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유치원이 어린이집의 상급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이 좀 크면 당연히 유치원으로 옮겨야지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보면 5, 6세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반이 합쳐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어린이집은 돌봄, 유치원은 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유치원이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많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부모님의 요구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유보통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건데요. 이미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속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통합이 진행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두 곳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운영 시간이에요. 어린이집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고 특성에 따라 야간 연장도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공휴일에만 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는 방학 대신 통합보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운영 기준이 유연해서 원에서 운영 시간을 정해요.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는 아침이나 저녁 돌봄 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원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유치원은 1년에 정해진 교육일수 이상으로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2주 정도 방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는 완전히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유치원은 문을 닫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이 잘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집은 지역에서 대체교사를 모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유치원은 원인한 교사가 직접 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문을 닫고 방학 때 휴가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방학이 짧고 필요에 따라서 방학에도 보낼 수 있지만 평소에 선생님들이 연차를 가게 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좀 예민한 아이들은 적응이 필요할 수 있고 유치원은 방학이 길고 문을 닫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대부분 우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연령이에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유치원은 5세부터 취학 전까지 다닐 수가 있어요. 큰 어린이집은 한번 입학하면 7세까지 쭉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다니게 되면 환경이나 친구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부담이 거의 없고 조금 더 빠르게 원래의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익숙한 환경이 지루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재미없다고 느끼는 거죠. 반면에 유치원은 어린이집에서 옮겨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새로 적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3월에는 울면서 등원하거나 등원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새로운 자극들이 아이에게 더 좋은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정원이에요. 어린이집의 경우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정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만 기준으로 봤을 때 교사 1명당 5세는 15명, 6, 7세는 20명이 정원이에요. 반면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인간 연도별로 정원 기준이 달라서 6, 7세를 기준으로 많게는 교사 1명이 28명까지 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케어하시고 잘 가르치시지만 어쨌든 사람인지라 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케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힘들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 아이는 기본 생활 습관도 좀 잘 잡혀 있고 자기 일도 스스로 잘해 라고 하면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친구가 많으면 좋은 점은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요. 그리고 놀이가 확장이 잘 되죠. 반면에 친구가 적으면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의 성향이 어떤가, 내 아이가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한가,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주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교사의 자격 기준이에요.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 과목을 이수하기만 하면 돼서 아동학과뿐만 아니라 교육원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조금 더 자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유치원에 근무할 때 아동학대 사건 뉴스가 터졌었는데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아교육과 나오셔야 되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유치원 교사였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은 아동학대 안 할까요? 꼭 유치원 교사가 더 잘 가르칠까요? 우리도 학창시절 돌이켜보면 저 선생님 서울대 나왔대 그러면
와 하고 우러러보지만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꼭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1년 배운 사람보다는 3, 4년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알겠죠. 하지만 진짜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예요. 제가 교사들 상대로 상담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강의 들어서 상담 잘한다고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 돈 들여서 퇴근 후에 그 피곤한데도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선생님들 정말 많아요. 이런 선생님이라면 학벌 경력이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10년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거든요. 1년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가 됐지만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경력을 어떻게 쌓은 거지? 이건 아닌데? 싶은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격 기준보다는 어떤 교사인가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 분위기가 어떤지, 원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처음에는 보고 너무 속상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자 해서 편집까지 마친 영상 다 날리고 대본부터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좀 괜찮았다, 꿀쌤의 진솔한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 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인원원 주의하세요, 피해야 할 기관 특징에 대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